마치가 작은 불씨 바람 부는 날씨 예고도 없이 커져만 가니 난 어디 가면 좋니 좀 더 다가와서 확인해봐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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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out What a man what a man what a man 나는 good man 그치 해지지 않아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에 미리 잘 준비한 덕분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결점이 없음 참 좋겠지만 어디선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계속 생겨 곤란했던 적이 있진 않았나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 기대되는 문제들, 나중에는 해결 못할 근본적인 문제들은 최대한 미리 찾아서 없애고 이후 일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오류들은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거기다 사람 문제는 굳이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IOI가 프로젝트 그룹의 첫 선구자로서 어떤 어려움과 시행착오들을 겪었던 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IOI의 데뷔 앨범은 사실 팬들과 대중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당시 경쟁자들이 너무 쟁쟁했던 부분도 있긴 했어서 약간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기는 하거든요. 아마 이 노래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 공감할 겁니다. 불타오르네. 이 때문에 데뷔 전부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데뷔곡을 통해서는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음악 채널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IOI는 이 한을 다음 노래에서 풀게 되니 8월에 발매한 싱글 앨범 워터맨을 통해 뮤직뱅크 앤 카운트다운 등 그들의 첫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가 작은 불씨 바람 부는 날씨 예고도 없이 커져만 가니 난 어디 가면 좋니 좀 더 다가와서 확인해봐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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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out What a man what a man what a man 나는 good man 그치 해지지 않아 멋진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을 귀엽게 표현한 노래로 멤버들의 개성있는 보컬과 후렴의 중독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작에 비해 높아진 노래 퀄리티와 걸크러쉬 컨셉트가 제대로 먹히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노래의 스타일과 특성을 잘 살린 이 곡의 안무는 청아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IOI는 이 노래를 통해 처음으로 1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허전한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무대 영상뿐만 아니라 애초에 앨범 커버 사진을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워터맨 활동 당시 IOI는 11명 완전체가 아니라 7인조 유닛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IOI가 마주했었던 문제점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짚어봐야겠는데요. 아무리 돌이켜 생각을 해보아도 CJ와 엠넷 등 관련 사람들 모두가 프로듀스 101이 이 정도로까지는 흥할 줄 몰랐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방송이 한 주 한 주 진행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흥행이 되었던 상황이라 이들도 좀 당황했을 거라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허술한 게 너무 많았고 시작부터 끝까지 IOI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선 당시 CJ ENM은 자체적인 아이돌 매니지먼트 인프라가 없었던 상황이라 IOI를 외부 기획사에 위탁을 맡겼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관리하던 가수들이 에일리, 제시 등의 솔로 아티스트를 매니징하던 기획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돌 전문 기획사는 아니었다 보니까 대형 팬덤을 굴리고 트렌디한 기획을 해내는 일들에는 많이 미숙했던 거죠. 이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여럿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데뷔 앨범부터 대중과 팬들이 기대했던 트렌디함과는 거리가 먼 노래가 뽑혔었잖아요. 이 이유가 첫 데뷔 때는 소속사 내부 인맥을 통해 곡을 받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결과가 잘 나오질 않았었고 그 다음 워터맨부터는 외부의 검증된 프로듀서에게 곡을 외주 맡겼었는데 바로 그냥 1위를 달성해버린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무용당처럼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제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활동곡 안무를 만들고 활동했다는 게 이때 결과가 좋았기에 망정이지 뭐 좋게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이외에 이제 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앨범의 사진 누락이나 인쇄 오류 등 부실한 퀄리티의 앨범, 굿즈 상태들도 좋지가 않았다는 말들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엔터업이 뭐 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건데 이걸 잘 챙기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어떤 음악이 히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라는 게 의미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쵸? 엔터업이라는 특성이. 근데 케이팝은 컨센서스가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흥행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뭐 JYP라 그러면 JYP를 어떤 팬들이 믿는 그런 느낌.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층이 있는 거네요. 마치 유튜브 조회수가 영상 웬만큼 막여도 나오는 것처럼. 엔터보다는 사회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요. 사회학적인 측면. 인간관계에 관한 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딜리버하는 관계가 더 메인이에요. 저희 업의 관계 비즈니스인 거예요. 예, 관계 예, 비즈니스. 예. 그래서 언제나 그분들의 귀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최대한 맞추려고 그러고 때로는 한 발 앞서서 좀 예측해 보려고 하고 감사해하면서 그분들을 살피는 일, 이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업인 거예요. 물론 어찌됐건 위탁받은 소속사가 일을 맡았으니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맞긴 하지만 결국 이런 좋은 기획을 관련 경험도 없는 회사에 바보같이 맡긴 것부터가 아쉬움의 시작이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서도 말을 해봐야죠. 이거는 뭐 프로그램 시작서부터 기획사들과 얘기한 게 있었을 테니까 뒤늦게 바꾸기 어려웠을 거는 맞지만 그래도 10개월은 너무 짧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겸업금지 이거를 무조건 넣었어야 했는데 왜 이거를 넣지 않았는지 많이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짧았던 이들의 활동 기간 중에 중간에 빈자리도 생기고 두 집 살림하는 멤버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에 죽어나가고 그래서 이후 프로젝트 그룹들에는 무조건 이 조항이 생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저희 때문에 생긴 조항도 있어요. 프로그램 출신 그룹들이 절대 필수 조항이 이중활동 금지 조항이 있어요. 저희 이후로. 왜냐면 저희 때 저희가 잘 되니까 저희를 빼돌려서 이제 다른 그룹을 같이 활동을 시킨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저희 거 하느라고 바쁘고 애들은 점점 지쳐가고 힘든 상황이 생긴 거죠. 두 집 살림. 네, 두 집 살림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겪어보니 소속사에서 아 이렇게 하면 컨트롤 진짜 안 되는구나를 아니까 그 다음 시즌부터는 조항이 이제 있는 거예요. 각자 활동 금지. 네. 타 그룹 활동 금지 조항이 있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해보니까 진짜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이제 다음으로 외부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겠죠. 먼저 2016년 초에 대한민국을 보면 스마트폰이 급격히 대중화되었고 전국적으로 LTE 네트워크가 깔리면서 이제 막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넷플릭스가 아직은 올라오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넷플릭스의 첫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이 2019년 1월에 나와서 메가히트를 기록한 거니까 2016년에 한국은 여전히 TV 매체의 영향력이 더 컸었고 KBS, MBC, SBS 등의 한국의 지상파 채널들이 아직은 시장을 지배하던 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케이블 채널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흥행을 해버리니까 처음엔 인정 자체를 하기 싫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이오아이는 본인들 활동 기간 내내 KBS를 제외한 나머지 MBC, SBS 음방은 나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능 방송에서도 차별 아닌 차별을 받게 되면서 TV를 통해선 제대로 하입을 받질 못했었는데 그해 드림 콘서트에서 폭발적이었다는 현장 반응과는 달리 TV 방송에선 통편집 되었던 게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너무 그냥 행복했던 거야. 시기한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방송을 다 못 나갔거든요. 맞아요. 뉴백만 나갔었어요. 뉴뱅에 그다음에 그 엠카랑.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음중이랑 인가 나가면 첫 출연이야. 우리 데뷔야 데뷔. 아이오아이 데뷔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되게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 다음 시즌부터는 다 하셨거든요. 활동도 길게 하고 음악방송 다 나가고 시상식부터 해외 투어 다 투어도 나갔는데 다 하고, 맞아. 저희는 정말 10개월 하고 가가지고 맞아요. 처음이라서 지상파가 되게 당황을 했지. 그죠. 밖에서 잘 되는 팀을 함부로 막 출연시키면 맞아. 그땐 또 그럴 때. 뭐 그 입장도 이해는 되고. 맞아. 이해는 돼요. 뭐 이후 시간이 흘러서는 대세를 인정하기 시작한 건지 워너원 아이즈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아이오아이는 선구자로서 TV 출연에도 분명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소속사 차원의 아이돌 활동 지원이 부족했고 계약 기간도 짧았으며 각 개인의 스케줄을 통제하지도 못했는데 시대적으로도 아직 아이오아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오아이를 지탱한 건 다름 아닌 팬들이었는데요. 사실 워러맨이 7인으로 나오자 이게 누가 봐도 그림이 불완전하기도 했었고 개별 활동 논란으로 인해 팬덤이 일부 분열되기도 했어서 아이오아이 위기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팬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활동 기간이 벌써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애들에게 1위를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컸었고 그 결과 음반 판매, 음방 투표 등으로 나오게 되며 KBS 뮤직뱅크에선 아이오아이 첫 지상파 1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오아이로서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소중히 기억하고 소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사랑하고요. 아이오아이지만 같이 일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채연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이오아이의 반격은 다음 앨범에서 최고점을 찍게 되니 그녀들의 짧지만 굵은 10개월의 마지막과 눈물의 이별, 그리고 10년 만의 재회까지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아이에게는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오아이 멤버분들. 지금 아이고. 2016년이에요. 근데 2017년 1월 31일 이후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아주 예쁘게 빛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빛나고 계시죠?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되실 거고 지금 해체하셨지만 한 구석에는 아이오아이가 항상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영원히 좋은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